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타뉴스 뉴스픽 아나운서 김수정입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가 앞으로 어린이가 나오는 동영상에는 댓글을 달 수 없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28일 유튜브가 어린아이가 나오는 거의 모든 동영상의 댓글을 차단하는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는데요. 유튜브는 이미 지난주부터 수천만 건의 동영상에서 댓글을 차단하고 있다며 이러한 작업이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최근 유튜브가 소아성애자의 선정적 동영상 공유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서 수전 워처츠키 유튜브 CEO는 트위터에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애플의 무선 이어폰의 차기 모델 에어팟2가 오는 29일 발매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 IT 전문 매체 9to5맥은 지난달 28일 스페인 매체인 애플스페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애플스페라는 물류 및 제품 재고 관리 소프트웨어용 스크린샷을 입수했다면서 이달 29일 에어팟2가 발매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애플스페라가 입수한 스크린샷이 에어팟2가 아닌 에어팟 무선 충전 케이스일 가능성도 있다고 9to5맥은 지적했는데요. 한편 올해 들어 에어팟2 관련 보도가 쏟아지면서 실제 올해 발매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애플 제품 분석가로 유명한 스티브 해머스트로퍼 씨는 지난달 자신의 트위터에 에어팟용 무선 충전 케이스가 곧 발매되고 에어팟2와 새로운 색상의 에어팟이 올 가을 발표될 것이라는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대만 IT 전문 매체 디지타임즈는 올해 1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애플이 에어팟2를 올 상반기 안에 출시하고 이 안에는 건강관리 기능이 탑재될 예정이라며 애플이 최근 생체 센서가 내장된 무선 아이폰 디자인 특허를 취득한 사실을 통해 에어팟2로 심장 박동 등의 측정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애플은 이달 25일 애플파크 내 스티븐 잡스 극장에서 신제품 발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당초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하고 끝나자 증시가 급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휘청이고 있는데요. 28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39.35포인트 내린 2195.44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22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15일 이후 9거래일 만입니다. 장중 소폭 약세를 보이던 지수는 장 막판 북미 정상회담 오찬과 서명식이 취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가파르게 곤두박질 쳤는데요. 유가 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567억 원, 개인 623억 원어치를 각각 순매도했고 코스닥 지수도 20.91포인트 내린 731.2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5.6원 오른 1,124.7억 원까지 치솟았으며 불확실성 증대의 안전자산인 엔화 가치도 상승했는데요. 국가보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보도 스와프 프리미엄 하락세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DS 프리미엄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등 영향으로 지난 26일 29 베이시스 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2007년 4월 16일 이후 약 1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채권 가격 역시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 대비 0.5 베이시스 포인트 오른 연 1.813%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10년물은 연 1.987%로 0.2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했고 1년물은 0.6 베이시스 포인트, 5년물은 0.3 베이시스 포인트 각각 올랐습니다. 20년물, 30년물, 50년물도 각각 0.5 베이시스 포인트, 0.6 베이시스 포인트, 0.6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만 이날 채권 가격의 약세는 오전에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가 선보이는 가전관리 서비스 케어솔루션이 렌탈 서비스 업계 최초로 고객만족 경영 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며 차별화된 서비스 품질을 인정받았다고 전했습니다. LG전자의 서비스 및 유지보수 자회사인 하이엠솔루텍은 최근 국제표준 인증 전문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케어솔루션 서비스에 대한 ISO 10002 인증을 획득했으며 렌탈 서비스 업계에서 이 인증을 받은 것은 LG전자 케어솔루션이 처음입니다.
ISO 10002는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고객만족 경영 시스템 표준에 따라 고객의 요구에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게 응대하는 우수기업 또는 기관임을 인정하는 국제인증인데요. 이는 고객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관리하며 모니터링이 가능한지를 엄격히 심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인증은 LG전자 케어솔루션이 체계적인 고객만족 경영 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1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정수기 렌탈 서비스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서비스 품질, 서비스 상품, 서비스 호감도 등에서 모두 최고점을 기록하며 종합 만족도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LG전자는 공기청정기, 정수기, 건조기, 전자레인지, 스타일러, 안마의자, 얼음정수기 냉장고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생활가전 7종을 대상으로 케어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고객들은 전문성과 진정성을 갖춘 세심한 관리를 통해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케어 솔루션 대상 제품은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해 전 세계에서 10억 달러 이상 자산을 소유한 갑부 가운데 한국인 36명이 이름을 올리며 전 세계 14위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3일 중국판 포브스인 후룬이 발표한 2019년 세계 갑부 순위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기준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전 세계 갑부 2,470명 가운데 한국인은 36명으로 지난해보다 3명 늘었다며 갑부 수를 기준으로 한 국가별 순위에서 한국은 작년 15위에서 올해 14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중에선 자산 160억 달러를 보유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세계 66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6억 달러 자산으로 184위,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85억 달러로 189위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국은 6명이 세계 부호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방준혁 넷마블 의장과 김정준 NXC 대표의 부인인 유정현 NXC 감사가 각각 자산 22억 달러를 기록하며 나란히 1164위에 새로 올랐고 이 밖에도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기현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구봉준 LG 부회장이 새로 명단에 등재됐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전 세계 갑부 수는 2,470명으로 작년보다 224명이 줄었는데 국가별로는 중국 갑부 수가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후룬이 홍콩과 대만을 중국에 포함해 집계한 결과 올해 중국은 갑부 수가 658명으로 지난해보다 161명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세계 1위 자리를 지켰으며 미국은 작년보다 갑부가 13명 늘어난 584명이었지만 작년에 이어 2위에 머물렀습니다. 작년 10위였던 일본은 올해 13위로 두 계단 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체 갑부 수는 중국이 미국을 앞질렀으나 세계 1위에서 10위는 미국이 과반을 차지했으며 중국은 10위권 내에 한 명도 포함되지 못했는데요.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의 재산은 1,470억 달러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재산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알리바바 회장인 마윈과 그 일가는 22위로 중국인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베타뉴스 김수정이었습니다.